오늘은 산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반, 산자가 계산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듯 합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주판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빨리 오겠죠. 주자가 구슬주자, 구슬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슬 모양으로 둥근, 구슬 그러니까 이제 둥근 모양의 구체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원형의 둥근 구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하기 쉽도록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죠. 이것은 이제 모양이 지금 보시는 그림은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팔개 모양으로 제작을 한 것입니다. 원래는 이제 사각형의 길쭉한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것을 한번 찾아놓은 것이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뭐에 쓰느냐라고 그 옆에 글자가 적혀져 있죠. 소인을 방비한다, 소인을 예방한다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을 개선을 통해서 소인을 방비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주판알이 둥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둥근 원형의 구체는 오행을 금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변에 금물에 의한 압살이 있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이제 화해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주판 구조의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응용해서 팔개로 만드는 것이죠. 팔각형의 모양이면 이제 훨씬 더 에너지가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드라마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은 팔개 모양, 태극 모양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 에너지, 자연 법칙에 의한 에너지가 아주 강력하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죠. 자, 이런 모양의 구조, 방금 전에 보셨죠? 이렇게 장식용으로 멋지게 만들어서 이렇게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길쭉한 사각형이기 때문에 길쭉한 사각형은 오행이 목이죠. 그래서 오행은 금의 오행 또는 목의 오행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주변 환경에 자장의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고자 할 때, 제어할 때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산반이라는 뜻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또 이 산반을 사용하는 것도 그런 모양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를 제어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도 좀 같이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는 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팔개 모양이 들어가 있죠. 태극 들어가 있고 팔개 모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대부분은 이렇게 팔개 모양이 많이 들어갑니다. 태극과 팔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구성물이죠. 풍수용품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동으로 만든 제품으로 보여집니다. 중간에는 초재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물을 부르고 또 보물이 들어오게 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 초재진보도 글자는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이것을 또 압축한 글자도 부적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관심사는 이런 것이죠. 재물에 대한 것입니다. 또는 이제 직업에 대한 것 두 가지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소형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열쇠고리 모양으로 달아서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게 가장 많이 애용되고 있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산반은 주변의 형기, 형살의 재활을 하는데도 목적이 있고요. 특히 이제 환경이 좋지 않을 때 개선시켜주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이런 걸 사용을 하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초재의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산반은 계산에, 즉 물건값 계산하는 데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그 재물을 부른다, 재물이 들어온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상의를 가지고 이런 이 산반을 축소시켜서 목에 걸고 다니거나 또는 이제 열쇠고리에 같이 걸어서 같이 휴대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자, 설치할 때는 이제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사주에 뭐 재물방이도 있을 것이고 풍수에 재물방이도 있겠죠. 여기는 이제 정제방에 설치하라고 되어 있고 또 풍수적으로는 이제 생기방이 팔택법에 의한 생기방입니다. 여기에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주변에 건물이 압사를 하고 있어서 이걸 설치하고자 한다면 그 형살이 있는 곳에 설치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은 이제 집안에 설치할 때는 집안 출입구 쪽에 많이 설치하고 또 상가 같은 경우에는 계산대 옆에 많이 설치해 놓습니다. 결국은 이제 재물의 도래, 재물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어떤 심리적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모양도 두 가지 오행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색상도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형과 색, 형색인데 두 가지를 활용을 많이 합니다. 물건은 대부분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그런 의미를 부여받아서 모양을 만들고 또 색상을 입히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주변 형살 제어라고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색상도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을 해 드립니다. 특히 이제 그 황색, 아까 황색 보셨죠? 재물을 유지하는데 좋다라고 해서 황색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흑색은 안 되느냐? 검정색도 가능하고요. 재무 방면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산반은 숫자 계산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숫자 계산 하는 것은 이제 재물을 들어오게 하는데 돈 계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이 들어오게 하는데 유리하다라고 해서 이런 걸 자주 사용하고 특히 이제 그 산반을 설치하면 장사하는 데는 이제 아침에 산반을 흔들어 준다고도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좋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소리를 내야 되겠죠. 계속 산반을 움직이는 소리. 그래서 그런 이제 기운을 동하게 하려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건을 많이 판다면 계산을 많이 해야 되겠죠. 과거 같으면. 그래서 이 주판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될 텐데요. 주판을 많이 사용을 해야 돈도 들어오기 때문에 주판을 흔들어서 사용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 에너지를 동기화하는데 이런 방법들, 이런 행동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술이라는 게 얼마나 매우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삶에서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주에서도 이제 자묘형이 있는 분이 전화를 했는데 자묘형이 2대2가 되고 있어서 상당히 자묘형이 강하게 붙어 있는 것이죠. 뭐 이거는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 자묘형이 자가 2개 오고 묘가 2개 오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구조라면 당연히 안 좋겠죠. 또 사고, 자동차 사고가 난 당일날도 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게 중첩이 되면서 형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겠죠. 일진이 안 좋은 날이죠. 그래서 일진이 안 좋은 날인데 이제 2번이나 사고가 났다는 것이죠. 2번이나 사고가 난 지점을 개로 보면은 이제 이자 이쪽에 해당이 됩니다. 공궁선암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숫자가 2라는 점에서 2번 상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 전환 시간 계상을 봐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인과 신이 상충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번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백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김에서는 이제 신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금. 경신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경신금. 신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호랑이가 없지만 지금은 호랑이는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사람에게 큰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히 다뤄야 되는 것이 이 호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것이 이제 그 시점과 그 시간에 이런 충돌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사주상으로는 이제 자묘형이 겹쳐서 들어오는 날이었고, 그 다음에 괴상으로는 이제 인신충이 들어왔는데, 공공에서 이루어지는 인신충이 두 번이 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런 낙서반에서 이렇게 숫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낙서반으로 봐도 두 번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 상충이 이루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오류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한 다음에 종합해서 결론을 내야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수리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수리. 지금은 이제 구운의 시기에서, 팔운의 시기에서, 팔운에서 구운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죠. 구운은 불의 시대인데, 토의 시대가 토의 시대 그러면 부동산의 시대 아닙니까? 부동산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화의 시대로 가는데 부동산이 저문다고 해서 완전히 식지는 않겠죠. 그러나 많이 식어갈 것이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 토의 기운은 60년간 좋아졌던 시절을 끝내고 이제는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60년 동안 부동산의 기운은 너무나 계속 좋아지는 운이었고 8월 때 가장 많이 장성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시기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너무나 그 60년 동안의 관념,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 아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부동산이 어느 정도 식어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수리상으로 동북간방의 팔수에서 남쪽에 이계방의 구수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수리상으로도 순행을 하고 자연의 법칙은 순행,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둥근 원이 되는 것이죠. 이 둥근 원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 오늘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반하고 술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 이 술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응용을 해보시면 이 수리가 상당히 정확성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수리의 근본 응용의 근본 자료는 이 낙서를 활용을 합니다. 하도 낙서인데 이 보시는 것은 낙서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낙서반을 활용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 원리가 이제 이 낙서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논리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이 하둔 낙서반을 가지고 구운과 팔운 등등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